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리고 폭정이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걱정들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나라를 살리겠다고 분연히 일어나신 대한민국의 원로가 한 분 계십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 그런데 이제는 보수와 중도의 대통합에도 앞장서는 장기표 국민소리당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정말 신의 한수에서 이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신의 한수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신의 한수의 유튜브의 아주 선두주자인 신의 한수에서 나를 불러줘서 고맙죠. 예. 네. 예. 근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참 이 나라가 이러다가요, 외침, 즉 외국의 침공도 아닌데 내부적으로 말이죠. 국정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이는 정말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의 후배들이 지금 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거는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 민주화 운동 했던 때가 1987년도에 사실 이제는 민주화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죠. 32년. 그래서 이제는 이 민주화 운동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따질 때가 아닌데도 이 지금 이 집권 세력들이 굉장히 지금 민주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파리. 네, 민주파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민주파리를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말 민주화 운동 한 사람 다워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민주화 운동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학술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 진보 세력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사이비 진보입니다. 즉 사이비 진보. 유사하지만 유사하지만 아닌 진짜 가짜 진보죠. 이 가짜 진보가, 즉 민주화 운동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가짜 진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나라를 거덜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거덜나고 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지금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거는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압축된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경제 파탄, 안보 포기, 그리고 교육 붕괴, 그리고 외교 실정, 즉 국정의 총체적 파탄입니다. 여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국민을 분열시켜서 대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국민을 분열시켜서 대립시켜서는 절대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부는 정말 나라를 거덜내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 파탄부터 시작해서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는지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어쨌든 정권이 됐으면 일단 국민들을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주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매번 검찰 개혁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이 정권이요, 완전히 이게 완전 동문서답이거든요. 예. 한 예를 들자면 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 2년 전에 시작한 이 최저임금 문제 아니습니까? 네. 이 최저임금으로 말미암아서 자영업이 불도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 최저임금 하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이 덕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실직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영업 가게 운영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버리니까 5사람 쓰던 데는 3사람 쓰고 2사람 쓰던 데는 아예 가족 경영을 해버리고 해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이 국가기관인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네. 특히 그 2018년도 그때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어려워졌던 클라이막스 때는 소득 1분위라 그럽니다. 즉 소득 밑에서부터 20%까지 계층. 예. 이 소득 1분위 계층은 무려 22%나 소득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살기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러네요.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거란 말입니다. 참. 사설 연구소가 아니고. 그러네요. 그러면 정부가 그걸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텔레비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국민들이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음을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이요, 살기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억장 무너지는 소리에 화가 나서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요. 화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진짜 모르겠는 상황이 이건 되버렸습니다. 진짜 정말 가짜 안에서 웃어야 됩니다. 아.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10월 3일, 9일, 25일 뭐 광화문에 많이 몰려 나오지 엄청나게 않습니까? 몰렸죠. 엄청나게. 그분들이 문재인 정권이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안보가 걱정돼서 이렇게만 나온 게 아니고 화가 나서 나왔어요. 분노. 예, 분노. 국민적인 네. 분노가 있었죠. 왜 그러냐? 이것들이 국정 운영을 엉망으로 하는데도 한 개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오만하고, 그렇죠. 독선적이고, 또 가당치 않게 무슨 뭐 공수처법이나 이렇게 밀고 나가고 하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나는 이 광화문에서 지난 4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광화문에 있는데, 특히 10월 3일, 9일 날 이런 때에 온 분들 이런 말을 꺼내면, 선생님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있다가는 병나게 생겨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언제나 현장 계시고 예. 국민들이랑 대화를 나누시니까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한 10월부터인가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해버린 상황 때부터 예. 언론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예.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비사실 공표를 본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중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비사실 공표가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또 지금까지 알려왔습니다. 조국 때부터 와가지고 이게 비사실 공표를 하면 안 되는 걸로 됐어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 언론이 그 전에도 그랬지만 언론이 완전히 그냥 이 정권이 완전히 그냥 하수인들이 돼가지고 했지만은 조국 사건 특히 벌어지고 나서는 특히 한겨레 신문 같은 거는 지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그 권력의 시녀로서의 언론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건 저리 가랍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언론의 본령을 아주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무슨 당 기관지 같은 게 돼버린 그러니까 거죠. 당 기관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죠. 아무래도 당 기관지도 국민이 보는데 국민이 보고 그러다 좀 그럴듯하다 그래야 안 되겠어요? 예. 이는 당 기관지보담도 완전히 그냥 이 언론으로서의 그 기본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아예 포기해버렸다. 예, 이게 언론입니다. 기자들 개개인의 자존심도 다 버린 상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 2달 전입니까? 예. 서너 달 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한 30여 명 젊은 기자들이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들었으면 그 뒤에 한겨레 신문이 한 개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래야 말하자면 저항해야 될 텐데 반기를 들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잠잠하고 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가 보죠. 이걸 보면서 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기자들이 예.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이왕 말랐으니까요. 기자 여러분, 기자는요 공무원보다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언론기관은 사기업이긴 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기관입니다. 헌법기관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언론기관에 근무하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즉 기자 여러분들은 공무원을 넘는 국무원입니다. 국무원. 즉 진짜 국민을 대표해서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인데 국민의 뜻이 선거 때 투표하는 것 한 번 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뜻이 표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언론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국무원이기 때문에 국무원으로서 즉 국민의 일상적인 대표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면 정말 언론인 여러분들 정말 심기일전해서 정말 언론인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또 그걸 방해하는
이 상급자들이 있으면 저는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언론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예.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왔죠. 예, 바로 조국에게 내가 마음의 빚이 있다. 예, 조국이 고쳐 겪은 거 너무 가슴이 아픈데 예. 이제는 조국을 좀 놓아주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오늘 사실 오전에 바빠서 네. 10시 시작할 때 잠깐만 좀 그걸 예. 봤어요. 봤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추미애 장관하고 이번에 왜 그 뭐 항명 사건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항명 이와 프레임. 관해서 설명을 쭉 하던데 가관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100보를 양보해서 자기 말이 다 맞다 하더라도 저 검찰총장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인사권자죠. 대통령 인사권자이고 행정부의 수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요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변명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 그것도 우선 자질 부족이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정말로 검찰총장을 불러가지고 뭐 말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렇죠. 국민들한테 은근슬쩍 추미애 장관이나 나는 잘못이 없는데 검찰총장이 잘못했다. 얼마나 비겁한. 이게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어? 참. 그런 면도 있고 내가 지금 방금 여기 와서 예. 지금 이 컴퓨터를 켜보니까 그렇죠. 조국이 겪은 고초만으로 아주 큰 마음의 빚. 도대체 조국이 고초를 겪었다 하는 건 내가 좀 100보를 양보해서 이해는 하겠어요. 예. 마음의 빚이 아니 국민들한테 마음의 빚을 짓다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방금 여기 와서 읽어보니까 조국이한테 마음의 빚을 짓다는 게 그러니까. 이 무슨 아니, 말입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누구한테 마음의 빚을 졌냐고. 예. 국민을 분열시켰으니까 국민한테 마음의 빚을 지어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엉뚱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뭐 35일인가 장관하고 끝냈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정말 법무부 장관 자격 없는 사람을 임명을 한 데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고 그렇죠. 또 조국이는 자격 없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조기에 또 쫓겨난 데 대해서 그렇죠. 국민한테 사과해야 되고 무슨 너무 큰 그것도 아주 큰 마음의 빚. 야, 이 사람 진짜요? 아니, 이 제가- 대통령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의 고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옥고를 치르신 경험이 있잖아요. 몇 년 네. 동안 옥고를 치르셨나요? 예, 저는 한 9년 넘게 징역 살았습니다. 9년을 옥고를 치르셨는데 제가 알기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후에 예.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그러신 적이 없잖아요, 거의. 그때 물론 뭐 박정희 장관 반대하는 투쟁을 했지만 예. 그러나 그건 다 시대 상황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자면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박정희 대통령의 딸, 뭐 독재자의 딸이니까 뭐 싫다. 나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요. 근데 사실 지나간 거고 또 그 시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옥고도 이제 과거의 일로 그냥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조국은 구속도 안 됐는데 고초를 겪었다 이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럼요. 그래서 이 조국이가 물론 고초는 좀 겪었겠지.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그걸 지금 조국이 지금 걱정할 때입니까 이게?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요, 이 사람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조국이한테 마음 빚졌다고? 야, 국민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단 하루도 이거 더 두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내가 미리 말씀드려야겠는데, 예. 제가 그래서 오늘 나온 김에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이 말을, 지금 오늘 우리가 내일요, 그렇죠. 광화문에서 막가파 정권, 네.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국민 권리대를 합니다. 예. 내일이 1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집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 막가파 정권이 잘못한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조국이 겪은 고초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 거 네. 이거는 이때까지 잘못한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예? 예. 국민 여러분, 이런 대통령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루도 더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우리 국민의 소리에서는 내일 1월 15일 수요일, 제가 왜 수요일 하는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이 막가파 정권,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국민 권리대회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 바라고 특히 신의 한 수는
말하자면 유튜브 이 방송 중에서 이 구독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신의 한 수 그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는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예. 좀 많이 좀 나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내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후 3시 예. 동화면세점 앞에서 예, 막가파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예. 그런데 사실 퇴진 촉구한다고 해서 내려올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내려오게 하는 방향 중에 결국에는 예. 총선 승리가 중요하죠. 일단은 제도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최후의 방법은 일단 예. 밀어두고 예. 일단 제도적으로 총선 승리를 해야 될 텐데 예. 어느 정도로 승리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근데 그 말씀, 좀 내가 이따가. 아니, 지금 드릴게요. 예. 근데 이왕 이 집회를 말씀드렸으니까, 예. 그 국민 여러분, 내일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또 국정 파탄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힘차게 성토할 수 있는 분을 제가 연사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주 의원, 야. 그리고 특히 신원식 장군, 신원식 장군.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민변에 대응되는 한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변의 김태훈 변호사. 예. 그리고 또 이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물론 이제 저한테는 젊지만 나이 무은데, 김대호 예. 사회 디자인 연구소 소장. 그렇죠. 이 사람도 대단합니다. 예. 저희도 출연하셨어요. 그렇죠. 또 여기다가 우리가 앞으로 지금 지역에 있는 분들도 모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광주나 전주에 있는 분 못 모시고 부산에 이 김홍석 박사라고 있습니다. 예. 사회학 박사. 이분도 아주 참 정말 이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오는 분입니다. 또 저도 장기표도 연사로 나오고 해서 내일 그 대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총선 말씀하셨죠. 예.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통합도 돼야 됩니다. 그렇죠. 통합도 돼야 되고, 또 이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야당이 보여준 모습과는 다른, 말하자면 이 새로운 모습, 즉 혁신도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침 지금 이 통추위라 그래가지고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돼서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통합이 잘 될 겁니다. 통합도 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혁신도 되어서 정말로 국민이 볼 때 문재인 정권이 끝장나면 정말로 이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정말 국민이 잘 사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집권 세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이분이 4월 15일에 있을 총선에서 그 기반이 저는 다져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내일 연사로 올라오는 이현주 의원도 통합의 파트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지금 예. 어쨌든 보수와 중도를 다 대통합해서 예. 총선에서 승리하자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명령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통추위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잘 될 겁니다. 잘 돼야 되고, 특히 잘 되는 데 있어서 한국당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그래도 제일 큰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당의 결합만으로는 말하자면 새누리당 복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두 당 복원만으로는, 통합만으로는 안 되고, 그 통합의 과정에서 말하자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세력들이 함께 결합이 돼서 통합된 야당이 새로운 모습을, 즉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세력으로 저는 돼야 되고, 또 저도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될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 소리에서 예. 국민소리당으로 지금 예. 창당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떻게 창당 작업은 잘 되고 계십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고, 우리가 창당을 하는 것은 저는 물론 이 오늘의 이 세계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 새로운 문명 시대의 도래로 보고 여기에 맞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예. 그러나 이 국면, 만약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 국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즉 문명사적인 전환에 맞는 새로운 정치 세력보다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우리가 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격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예. 새로운 정당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 이 정당은 말하자면 야권이 참신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정당이 돼야 되지. 네. 맨날 저 한나라당, 한국당하고 뭐 다른 정당 비판만 해가지고 오히려 더 야권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건 안 할 겁니다. 내부 총질은 안 하겠다. 내부 총질은 안 합니다. 중도와 보수 사이에서 예.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역할. 그런 그다음에 문재인을 공격할 필요가 있으면 그건 사실 뭐 자유한국당은 등치가 크니까 예. 서로 뭐 입장이 복잡하니까 예. 목소리를 통일하기가 힘든데 예. 이 국민소리당 같은 경우는 세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비판을 합니다. 예. 왜 비판을 해야 이게 나아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의 비판이지. 예. 문재인 정권 도와주기 위한 비판은 해서는 안 되죠. 절대로 하면 아, 안 되지. 예. 예. 정말 대한민국 이거 잘못하면 진짜 대한민국 지금 망하잖아요. 이거요, 대한민국이요, 일제시대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진짜 위기입니다. 흔히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요런 때 망하는 것이 크게 망합니다. 아주 국민소득이 한 3천 달러나 5천 달러일 때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뭐 망해도 별로 티가 안 나죠. 잃을 게 별로 없으니까. 망하지 예. 않은데,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을 때 망하면 크게 망합니다. 이게 옛날에 다 아르헨티나. 그 아르헨티나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필리핀도 국민소득이 그렇게는 높지 않았지만 옛날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예. 이런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뭐 등등 있잖아요.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아진 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진짜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오늘도 얘기한 게요. 북한이랑 대화를 하면은 북핵 문제도 해결되고 남북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남북 관계 내지는 북한 문제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대표님께서 저한테 아까 귀뜸을 주셨어요. 네.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이요, 정말 경제를 파탄내고 교육을 붕괴시키고 외교적으로는 고립되고 하는 여러 가지도 문제지만 진짜 큰 문제는요, 국가 안보를 포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안보의 문제는 포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만 잘 되면, 즉 남북 관계만 잘 되면 뭐가 다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남북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남북 관계가 잘 돼야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맹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는 남북 간에 대등하게 진짜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굴종적인 자세입니다. 즉 북한을 계속 짝사랑합니다. 진짜 이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입니다. 즉 대북 짝사랑, 북한 짝사랑, 대북 굴종적인 자세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세를 취하면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도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발은 지금까지처럼 동해를 향해서 미사일이나 쏘는 이런 도발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요, 백령도라든지 연평도, 심지어는 서울에까지도 말하자면 이 방사포 같은 것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서울 시내 방사포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인명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예, 아까 우리 이 홍부장님께서 아주 젊은 분인데 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젊은 분인데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내가 다음에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 내가 오늘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가 아니라 특히 미국과 중국을 향해서 우리 이제는 핵무기 보유국을 선언하고 당당하게 나간다. 너희들 우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거를요 시험하기 위해서 남한에다가 한 방 쏩니다. 쏘는데 미국도 어찌할 수 없고 중국도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이걸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요, 이 북한 정권은 이제 핵무기도 보유했겠다 해가지고 한반도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 있지 문재인이가 대통령하는 대한민국 같은 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도요 도발합니다. 그래서 이 도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거는 도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짝사랑하고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말하면 남북 평화가 정착하거나 평화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 휩싸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전쟁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은 잘 안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민을 그렇죠. 안심시켜야죠. 안심시켜야죠. 예.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가 정말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런 북한 짝사랑하는, 북한에서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는,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온갖 말하자면 이 비참한 지경에 놓이는 북한에 대해서 이런 정권이 계속되는 한 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화는커녕 이런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또 아까 저한테 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집회라든지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에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그래서요 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대북 저자세를 취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뭐라냐?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 경제가 이루어지면 일본도 한꺼번에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요 우선은 북한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모멸당합니다. 모독당합니다. 얼마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니 무슨 촉진자니 하면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지랖 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맞을 짓 하지 마라.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라는 말은 웃긴다는 겁니다. 즉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이런 모독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남한 정부 청와대는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하면 이 해명이 걸작입니다. 네. 했느냐 하면 북한 정부와 남한 정부는 쓰는 용어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기가 막히죠. 네? 참. 아니 그럼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는 말은 우리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말인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에 또요 정혜용인가 하는 사람요. 그 정혜용 안보실장이 트럼프 일부러 사진 찍으려고 만난 거지. 한 5분 만난 것 같아요. 마침 그날이 또 기억을 해놨는 모양이라 김정은이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생일 축하 메시지를 대신 전한다 하니까 북한에서 뭐라 그랬냐?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 참. 부끄러워요. 진짜 국격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 국민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끼어들지 말라고. 바로 이러한 자세 때문에 그냥 창피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 간의 위기가 조성됩니다. 이게 딱 스토킹이거든요. 그러네요. 싫어하는 여자를 계속 따라다니면 그 여자 쪽에서 더 접근을 못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계속 짝사랑하고 대화하자, 교류하자, 우리가 지원하겠다 하면 할수록 북한은 더 도발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짝사랑, 굴종적인 자세는 남북 관계를 파탄내고 그리고 한반도에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 질문에 대해서요. 젊은이 문제인데 사실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되는데 얘는 선거를 통해서 끝장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끝장내려고 그러면 아직도 2년 한 4개월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2년 반 동안에 나라를 이렇게나 거들렸는데 앞으로 2년 4개월 더 가면요 나라 진짜 끝장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문재인 정권 탄핵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가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이 선거라는 게 지금 완전히 지금 매표 작전하고 있거든요. 이 정권이. 그렇죠.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지금 풀어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지금 지지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선거가 낙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하자면 광화문에서의
국민대회를 통해서 이걸 끝장내야 됩니다. 네. 끝장내려 그러면 이 대학생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네. 대학생들이 참여해야 되고, 넥타이 부대라고 그러는데 지식인, 말하자면 직장인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수요일 날 저희가 집회를 하고 예. 또 이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까지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 여러분, 저도 사실 학생운동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국가적 위기를 직면했을 때는, 즉 일제시대라든지 또 4.19 뭐 자유당 독재라든지 군사 독재라든지 이런 때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한 세력은 누구냐? 젊은이들입니다. 예. 대학생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거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위기입니다. 경제 파탄, 안보 포기, 교육 붕괴, 이 외교 말하자면 이 고립, 이것도 문제지만 민주주의가요 근본부터 파괴되고 있습니다. 근본부터. 말하자면 군인에 의한 군사 독재가 아니라 이런 걸 뭐 전체주의 독재라 그럽니다. 네. 국가 권력이 좌파도 아니죠. 국민을 선동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독재하는 거. 이 나치즘, 네. 파시즘 이런 걸 이제 전체주의 독재라 그러는데, 이 지금 전체주의 독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생 여러분, 이 시대에 말하자면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나서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끄럽게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뭐 이해에 기초했건 오해에 기초했건 하여튼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사람들이 아닌,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광화문 동아면시점 앞에서 이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예. 예, 장기표 대표가 이현주 의원 등과 함께 개최하는 집회 들으셨죠? 내일 수요일입니다. 15일 수요일 오후 3시 광화문에 있는 동아면세점 앞에서 대학생들과 넥타이 부대도 참여하는 막가파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국민대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있는 문재인 정권, 소리를 들게 하려면 정말 함성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성을 질러주십시오. 문재인도 들을 수 있게 소리 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합, 지금 장기표 대표의 국민소리당도 대통합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뭐 중도, 지금 나아가서는 안철수 세력까지도 다 대통합해서 총선에서 일단 승리하고 봐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장기표 대표가 운영하는 국민의 소리 유튜브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뭐 알찬 정보들 가득 차 있으니까요. 신의 한 수 보시고 또 장기표 대표의 국민의 소리 유튜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한 번만 누르시는 겁니다. 구독 중이라고 되면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구독 바라고요. 또 정기회원, 유튜브 회원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